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제천시는 2020년 시정 최우선 가치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꼽았는데요. 여기에는 올 한 해도 도심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운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천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160만 도민 여러분, 또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여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겨울 왕호 페스티벌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7일까지 설 연휴 때 시간 되시면 제천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천시는 특히 이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집중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성과들 거두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인구 10만에서 20만 도시의 중소도시가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데 우리 제천도 도심 공동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되자마자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동명초등학교 지금 여름광장으로 명명이 됐는데요. 네. 그 여름광장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또 제천에서 하는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 박람회, 또 정원 박람회 이런 거를 계속 동명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도심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도심으로 사람이 몰리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전년 4월에 개통된 청콩호반 케이블카가 네네. 지금 개장된 지 7개월 만에 지금 7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그 70만 명의 외지 관광객들을 제천 시내로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라는 근데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 의림시 건역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무려 3배가 넘게 도심으로 관광객이 들어와서 전년도를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해였다라는 데 의미부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제3산단을 지금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일진글로벌이라는 중견회사에 1,500억 원 유치를 필두로 해서 네. 총 6,070억 원을 유치를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에 의미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지금 각 지자체별 공모사업 많이 하는데 네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57건에 1,454억 원을 공모를 당선이 돼서 지방재정 각주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그런 액수고요. 또 저희가 2017년도에 여성 친화 도시가 탈락이 됐었어요. 제천시가. 네네.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도에 여성 친화 도시가 재선정이 된 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다. 또 청렴도 평가도 충북 도내에서 가장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또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 평가에서 제천시가 정책 대상을 받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또 제천시 공무원들이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말씀하신 성과들이 제천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래 줄곧 원도심 활성화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제천은 이제 1970, 80년대에 강원 이 태백 지역의 석탄과 시멘트 산업의 배후 도시로서 상당히 경제적 활황을 느끼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멘트 석탄 산업이 사양화됐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뭘 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는 또 지금 출산을 또 노령화는 심각하고 출산은 적고 또 그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역 상경기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심 활성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일만이 우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심 활성화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꽤 오래 끌었던 그 여름광장의 문예술의 전당을 착공을 합니다. 네네. 또 아울러서 세명대와 상생 사업으로 세명대 상생 캠퍼스도 동시에 착공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 도심의 어떤 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요. 올해도 다시 뛰는 도심을 신년사에서 강조하셨어요. 2020년 제천시의 시정 방침은 어떠한지 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금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심 활성화 방지, 그다음에 제천이 어떤 기존에 어떤 청풍권 중심으로의 관광객을 하다 보니 청풍이랑 제천 시내는 50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청풍으로 관광객이 시내로 안 뺏겨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시내권, 특히 의림지권의 관광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러기 위해 그렇게 해야지만 제천이 체험 관광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그 또 사회복지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올해 제천시 당초 예산은 지금 8,197억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 아마 올해 처음으로 제천시가 1조 원 시대를 열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뭐 당초 예산은 복지 예산이 2,315억 원에서 전체 예산이 28.5%, 그다음에 환경 관련 예산이 1,044억 원, 그다음에 농업 임업 관련 예산이 732억 원, 그다음에 건설 관련 예산이 621억 원, 또 문화관광 예산이 511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체리원 관광 기반 구축, 또 사회복지 저변 확대를 중점적으로 촘촘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제천화폐가 반응이 아주 뜨거워서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화폐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일단 지역 화폐 사업을 일단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년도 4월에 시작했는데 전년도 280억 원을 저희가 지역 화폐를 판매했고요. 네. 올해는 500억 원 판매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이제 제가 아주 우려하는 것은 제천시 인구 13만 정확하게 6,700명 중에서 지역화폐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10,000명뿐이 안 쓰니까 이것이 진짜 돈처럼 통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화폐를 시민들이 쓰게끔 하자. 그래서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지역화폐를 쓰게끔 하자. 올해 그 목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지역화폐로 인해서 아주 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완전히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화폐 활성화 500억 달성, 또 지역 화폐를 제천 주민들이 돈처럼 쓰게끔 하는데 좀 올해 행정력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그런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는데요. 제천만의 투자 유치 전략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저희들 제1산단, 2산단이 지금 분양이 완료됐고요. 제3산단을 전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진 글로벌 1,500억 유치를 포함해서 네. 총 6,070억 원을 유치를 했는데 올해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천이 사실은 지금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가 완료가 돼서 네. 물류 항이 확보가 됐고 또 올 6월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완성이 됩니다. 네네. 옛날에 2시간 이상 걸리던 청량리 제천이 56분이면 들어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제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천을 굉장히 강원도 오지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이 접근성이 좋은 도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제천 제3단 분양가는 평당 45만 원입니다. 인근 원주 제천에서 18분 거리인데 원주는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고요. 충주도 아마 7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은 한 30만 원 이상 싼 분양가. 그다음에 미니 복합타운 같이 근로자들이 어떤 주거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상 제3단 기업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3산단이 완공되는 내년도에 기업 유치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신성장 산업 발굴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방, 천연물 산업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우리 제천시가 이제 한방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한방과 관련해서 또 약초 재배 농가까지 하면 한 1,500 농가 정도 됩니다. 최소한 약초와 한방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그걸 경제 기반에서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천에서 10,000명 이상 된다라고 보면 거의 한 10% 가까이가 네네. 한방과 관련해서 밥 먹고 살고 있고요. 이 한방 바이오 산업의 최종 종착지는 천연물 산업입니다. 제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물 종합 단지로 저희들이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천연물 제재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라든지 220억 들어가는 150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를 작년도에 유치를 했고요. 그건 22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기반으로 해서 천연물 산업을 확실하게 저희 제철의 대표 산업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글로벌 네. 이라든지 제천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도 역점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두 가지 천연물 종합 단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해서 기업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략대로 잘 추진하셔서 희망도시 제천시를 만들어 가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천시정에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의 수로를 만들고 또 농업 용수도 공급하는 다목적 용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제천이 해발 245m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장대비가 내려도 한나절이면 물이 싹 빠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제천 옆에 우리 장평천이 흐르고 하소천이 흐르는데 항상 건천입니다. 네. 의림지의 물도 사실은 용주폭포가 있는데 1년에 딱 2달 정도 폭포가 됩니다. 10달은 물이 폭포로 넘어가질 않죠. 물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음용수로 평창강의 장곡이라고 제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곡에서 물을 이제 고암 정수로 갖고 가서 수돗물을 쓰죠. 그게 이제 저희 허가받은 것이 85,000톤입니다. 일일.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성수기 때도 물은 53,000톤을 넘지 않습니다. 한 32,000톤의 여유가 있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하루에 10,000톤을
우리가 관광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평창강 쉽게 얘기해서 평창강에 흐르는 물을 강물을 관로를 묻어서 지금 고암 정수장까지는 도서관로가 있습니다. 네. 1000mm. 거기 온 거를 500mm간으로 다시 빼가지고 제2의림지로 물을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루에 10,000톤씩. 그럼 제2의림지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꽉 차서 영추폭포도 1년 내내 흘러가고 지금 청전들의 의림지 농업용수를 받아 쓰는데 네. 그 농번기 때 물이 부족합니다. 의림지 물이. 그래서 하류 내려가면 물을 펌핑해서 물을 올려서 다시 쓰는데 농업용수 충분히 쓰고 그 물이 하소천, 장평천으로 흘러가서 하소천과 장평천이 1년 내내 물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그럼으로써 도심이 친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제천이 체류형 관광 또 관광 도시로 가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한 12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 사업은 올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겁니다. 저는 제천이 미래 먹거리 또 미래 어떤 힐링 도시, 휴양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 물을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꼭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산업만큼 또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 제천의 입지를 다져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이 그런 석탄 시멘트 산업이 사회가 되면서 관광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청풍 쪽 위주의 관광 정책을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청풍은 제천시랑 50리 정도 떨어져 있어서 청풍으로 간 관광객이 시내로 뺏겨서 안 들어온다라는 문제점. 99% 그냥 단양으로 충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의 구도를 바꿔야 되겠다. 제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천 인구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는 인구 늘린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인구를 주는 걸 어떻게 막느냐 노력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인구를 늘리는 건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유동인구 또 체류형 관광 쪽으로 가서 사람이 제천에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림지권을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강력한 소신이고요. 의림지권을 위주로 한 관광 또 제천 시내의 제천형 숙박시설 저는 올해도 아마 4개를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천형 숙박시설로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요? 아주 정원이 이쁜 게스트하우스를 시내 곳곳에 만들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시내에 제천 관광도 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또 제천이 생각보다 그 맛있는 도시입니다. 왜 그거는 지리적으로 경상도 북부 지역, 강원도 남부, 충청 북부가 이런 합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네. 또 옛날에 제천시가 굉장히 흥했을 때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굉장히 어떤 유동인구가 많았을 때 그때 이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아주 맛이 조금 맵고 칼칼하고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맛의 도시를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식 도시 선포시를 오래 하면서 네. 맛으로 승부하는 제천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 트렌드도 사실 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한 그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천 시내권으로 맛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맛의 도시도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또 제천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유치하는 등 제천시의 문화체육이 꼽히기 시작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 어떤 문화라는 것이 소비고 문화는 굉장히 낭비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하는데 저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천 시민이라고 해서 문화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느냐? 또 제천 시민이라고 해서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좀 거기에는 절대 반대하고요.
문화가 꽃피는 제천시를 만들겠다라는 건 제 목표고, 다행히 올해 작년도에 문화재단이 성립함으로써 좀 더 양질의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천 문화 향수의 기회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재정 지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제천시는 스포츠 마케팅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국 구매 대회를 많이 유치했는데, 작년도에도 뭐 고교 축구 왕중왕전 등 한 50개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최소한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한 일주일씩 뭐 이렇게 제천에 체류하면서 또 유동인구를 받아서 소비할 수 있게끔 상당히 지역 경제에 기여를 했는데, 올해는 더욱 더 파이를 키워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올해 이제 1월 15일 이제 체육회장이 민간이 있었잖아요. 그쵸.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좀 체육회가 좀 더 발전해서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 인프라, 국민 시설도 국민체육센터, 뭐 남부 지역 생활체육공원, 또 사회인 야구장 조성, 탁구장,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라운드 골프장, 또 파크 골프장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지금 예산 투자를 하고 올해 착공하는 거, 또 내년에 올해 준공하는 거, 내년에 준공하는 거에서 체육 인프라도 아주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돈이 되는 농업, 풍요로운 농촌을 구현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어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우선 저는 엊그저께 이제 제천시 하늘뜰에 농산물 유통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물론 시작은 4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농산물 유통법인 만들면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제천시가 실패해야 되느냐? 전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지역 농민이 생산하면 그것을 법인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할 거고요. 농산물 유통법인을 통한 판로 확보에 아주 행정을 집중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그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320억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또 이어서 임대형 스마트팜 청정년 일자리 사업, 거기도 15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어떤 첨단 기술 농업을 도입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착실히 잘 추진해서 지역 농업이 선진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제천시만 제가 이제 아까 인구를 뭐 정치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인구를 제천이 3만 6, 7천 명인데 뭐 조만간에 15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건 저 자신이 없고요. 다만 제천형을 만들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되면서 바로 시작한 게 소규모 전원농. 그러니까 친척이라든지 동창들, 친지들이 귀촌을 하면 한 10가구 이렇게 귀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사서 마을을 만들면, 빌리지를 만들면 시에서 도로 닦아주고 상하수도 넣어주고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2건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송화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럼 1인당 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기반 시설 만들어주고 시설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업도 해서 기농 사업도, 기농 기촌 사업도 제천스럽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기농 기촌 사업도 잘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복지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복지 행정 올 한 해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 중에서 28.5%고 2,315억 원이 이제 복지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뭐 선진국 뭐 더 잘 사는 OECD 국가에서는 뭐 거의 4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복지 예산이. 우리도 추세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선 제천시 복지재단을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올해 설립을 합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다변화되는 복지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 또 지역 위기 대응 가구에 대한
대응 관리 능력 등을 통해서 좀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좀 더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천시를 네. 만들려고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노인 인구가 20.3% 27,6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20% 넘어갔죠. 20%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인데 네네. 어떤 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2026년도가 돼야지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간다 그래요. 근데 제천 아마 거의 6년 먼저 왔죠 지금. 그러나 그런 노인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노인들이 안전한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노인복지관을 그 하나웨딩이라는 건물을 사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 사업을 상반기 얼른 리모델링을 해서 6월달에 준공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되면 또 노인분들의 그 여가 활동하는데 상당히 복지 수준이 올라갈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아기 낳기 좋은 보육 환경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아기 돌봄센터를 그러니까 일반인 맞벌이 부부 자녀들 위해서 대다리 아파트 4개소를 선정해서 그 돌봄센터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네. 올해 4군데 더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제 그 중앙시장 2층에 그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한 300평으로 만듭니다. 그건 재래시장 활성화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안에 육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보육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장애인들 또 특히 중증 장애인들. 네. 이 중증 장애인들은 이걸 그 중증 장애인의 부모한테만 맡겨야 되느냐 이거를. 그 너무 사회적 공동 책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전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청 영상미디어센터 뒤에다가 장애인 시립으로 장애인 단계보호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다 중증 장애인이 좀 더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단계보호센터도 올해 착공해서 올해 준공토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와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천시만의 정책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든지 뭐 노경지차 조기 폐차 이런 것들은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제천시도 빠짐없이 잘 그런 사업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그 제천이 CCTV 관제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범죄율 없는 도시로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촘촘하게 CCTV 관제센터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시민안전보험 했는데요. 10개 항목인데 올해는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기계 사고요. 네, 농기계 사고까지 포함해서 시민이 그런 불의의 사고 당했을 때 보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확대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일 29일부터 네. 읍면동 주민들을 찾아가 소통하는 읍면동 시정 공간 콘서트를 합니다. 옛날에는 읍면동 어머보고회를 그렇게 하는데요. 뭐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네. 또 뭐 진짜 완전히 수식적 대화가 아니라 수평적 대화. 어떤 뭐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장면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어떤 동 위치에 서서 걸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또 시민에게 설득할 걸 설득해가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시정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저 포함해서 1,200명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제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정진하겠다. 이상천 시장이 밝힌 올 한 해 포부인데요. 10세만 제천 시민과 함께 작지만 강한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